팽이가 뱅글뱅글 도는 거나 저 거대한 행성이 자전하는 거나 그 뒤에 숨은 물리법칙은 똑같다는 거 아세요? 오늘 바로 그 신비한 회전운동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피겨 스케이터들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팔을 몸에 싹 붙였을 뿐인데 갑자기 쌩쌩 더 빨리 돌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누가 밖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자리에서 스스로 속도를 확 높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이 비밀의 열쇠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알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이 회전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겪는 직선 운동을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이 번역 규칙만 딱 알면 모든 게 정말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기본적인 번역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직선 도로 위에서 어떤 차의 위치를 말할 때 저기서부터 몇 미터 이렇게 X로 표현하잖아요. 회전 운동에서는 똑같은 걸 각도로 말하는 거예요. 기준선에서부터 몇 도 돌아갔는지 그걸 바로 각위치, 그리스 문자로 세타라고 부릅니다. 옛날 DVD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DVD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점이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50도만큼 휙 돌아갔다? 그러면 그 점의 각위치는 그냥 50도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완벽한 번역표입니다. 직선 운동의 위치, 속도, 가속도가 회전 운동에서는 앞에 각자만 붙어서 각위치, 각속도, 각가속도가 되는 거죠. 서로 완벽하게 짝을 이룹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회전을 만들어내는지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봤다면 이제부터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체 무엇이 물체를 회전하게 만들고 또 회전하려는 걸 방해할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선 운동에서 물체가 무거울수록, 즉 질량이 클수록 움직이기 힘든 것처럼 회전 운동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전 관성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무겁냐 가볍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량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막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막대인데 가운데를 축으로 돌릴 때랑 끝을 축으로 돌릴 때랑 힘든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을 잡고 돌리는 게 훨씬 힘들 겁니다. 왜냐? 질량들이 회전축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서 돌아야 하니까 회전 관성이 확 커지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회전 관성이 질량의 번역 버전이라면 우리가 물체를 밀고 당기는 힘에 해당하는 회전 운동의 짝꿍은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돌림힘, 영어로는 토크입니다. 말 그대로 물체를 돌리는 힘이죠. 토크는 물체를 회전시키기도 하고 이미 돌고 있는 물체의 회전 속도를 바꾸기도 하는 일종의 비트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문 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손잡이를 잡고 밀지 누가 경첩 바로 옆을 밀겠어요. 경첩 옆을 밀면 진짜 안 열리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밀어도 회전축인 경첩에서 멀리 떨어진 손잡이를 밀어야 훨씬 더 큰 돌림 힘, 즉 토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돌림 힘에는 방향도 있어요. 물력자들은 이걸 찾으려고 오른손 법칙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씁니다. 그림처럼 한번 해보세요. 회전의 중심축에서 힘을 주는 지점까지 팔을 뻗고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싹 감아 쥐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딜 가리키나요? 네, 바로 화면을 뚫고 여러분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그게 바로 돌림힘 벡터의 방향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회전 관성과 돌림힘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어요. 이걸로 드디어 맨 처음에 봤던 그 피겨 스케이터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각 운동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물체가 회전에 저항하는 정도, 즉 회전 관성이랑 실제로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각 속도를 그냥 곱한 값입니다. 한마디로 물체가 가진 총 회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법칙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어떤 시스템의 총 가군동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바로 가군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누가 밖에서 비틀어주지 않는 이상 물체의 총 회전량은 절대로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제 스케이터를 다시 보시죠.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스케이터가 팔을 쫙 벌리면 질량이 회전축에서 멀어지니까 회전 관성 I가 커지겠죠. 반대로 팔을 몸쪽으로 싹 끌어당기면 질량이 중심으로 모이니까 회전 관성 I는 작아집니다. 드디어 비밀이 풀립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스케이터가 빙글빙글 돌 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돌림 힘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총 각 운동량 L은 무조건 일정하게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스케이터가 팔을 안으로 싹 당기면 회전 관성 I가 줄어들죠. 자, 생각해보세요. L은 I 곱하기 오메가라는 이 값이 일정해야 하는데 I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그 줄어든 값을 보상하기 위해서 각속도 오메가, 즉 회전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법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원리가 단지 스케이트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 곳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스케일을 확 키워서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구도 똑같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비트는 거대한 외부 돌림 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구의 가군동량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보존되어 왔어요. 바로 그 덕분에 우리가 안정적인 자전 속도, 그리고 24시간이라는 하루의 길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굴러가는 공은 또 아주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왜냐면 이건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 운동이랑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회전 운동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경사면 꼭대기에 있던 공의 위치 에너지는요, 그냥 앞으로 굴러가는 에너지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에너지로도 나뉘어서 전환됩니다. 놀이터 시소야말로 돌림힘의 균형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치죠. 자, 시소가 수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 아이가 아래로 누르면서 만드는 돌림 힘이랑 오른쪽 아이가 만드는 돌림 힘이 정확히 똑같아서 서로를 상쇄시켜야 합니다. 이걸 회전 평형이라고 해요. 슬라이드에 있는 계산을 보면 왼쪽 아이의 무게에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랑 오른쪽 아이의 무게의 거리를 곱한 값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간단한 계산이죠? 이걸 풀어보면 40kg인 아이는 중심에서 1.2m 떨어진 곳에 앉아야 시소가 균형을 딱 맞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회전 운동의 원리라는 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자전거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이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원리, 심지어 자동차 엔진이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의 설계, 그리고 다이빙 선수나 체조 선수들이 공중에서 선보이는 그 환상적인 기술까지 모든 게 바로 이 물리법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스핀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볼 때, 팽이를 돌릴 때, 심지어 밤하늘의 달을 볼 때 오늘 배운 이 원리들이 떠오르면서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